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마 들어보시면 다들 놀라실 텐데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는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는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제 남자친구를 뺏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저 선 넘는 농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뺏을 생각이었다면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은 제가 미련을 가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쓰레기였습니다. 그걸 모르던 제 친구는 의사라는 타이틀에 꽂혀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됐다며 신나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 남친의 본 모습을 알고 바닥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저한테 못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친구 인생이 딱하다는 생각은 들었을 텐데 조금의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이 의사인 줄 전혀 모르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은혁 씨,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셨죠? 아, 네. 얘기해주지 않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의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은영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나왔어요. 지금 다니고 있다는 그 회사요. 만약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 회사에 지원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저도 한 번에 합격하진 못했어요. 자체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네요. 그 시험이 어렵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첫 만남에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직업이 다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첫인상도 나쁘지 않아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친구처럼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의사여서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고 쉬는 날은 무조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까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는 길에 하나 샀어. 그냥 오지. 자기도 먹어보라고. 고마워. 남자친구는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데이트할 때 저 몰래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거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해놓고는 꽃집에 가서 꽃 한 송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 상황은 중요하지 않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만날 때면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했어도 어떻게든 자주 만났을 것 같지 않아? 맞아. 자기는 어떻게든 나 만나러 왔을 거야. 정말 일하다가 자기 얼굴이 어른거려서 큰일이야. 빨리 결혼을 하든 해야지. 저희는 1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친은 저에게 결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해서 바쁜 남자친구였기에 하루 온전히 데이트하기 힘들었던 저희는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서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럼 시간 내서 집에 데리고 와. 알았어. 안 그래도 인사 오겠다고 난리야.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엄마한테 말해줘. 미리 준비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편한 자리도 아닌데 이왕이면 음식이라도 입에 맞아야지. 알았어. 물어볼게. 인사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남친을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남친은 인사성도 밝아서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잘 먹었고요. 천천히 먹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 엄마도 갈비찜은 자주 해주시는데 훨씬 맛있네요. 입에 맞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물 좀 마셔. 취하겠다. 이날 엄마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상을 차려주셨는데 입에 맞았는지 골고루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운영이한테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잘하지는 못하고 좋아하네. 가족들하고 종종 필드도 나가고. 저희 부모님도 골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가? 그럼 언제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겠는데? 골프 얘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병원 생활에 대한 얘기도 이어갔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몰랐는데 남자친구도 의사로서 고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릴 때는 막연하게 의사가 멋져 보여서 되고 싶다 생각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상은 했는데 사람 목숨이 의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의사가 신도 아니니까.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아빠는 남자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셨고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디 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도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는데 저 역시 남친의 부모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Y그룹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아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서 이런 이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어떤 사진 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하도 물어보니까 지겨웠는지 문자로 이 사진을 보냈더라고. 어머, 아, 이 사진은 진짜 너무했다. 아니, 왜? 이쁘기만 한데. 더 잘 나온 사진도 많은데. 남친의 어머니는 저에게 편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먹었는데 음식 솜씨에 자신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까지 하셨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첫인사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것저것 잘 만들어서 대접해야 하는데. 진짜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은 맛있는 집밥 먹고 왔다고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네. 그런데 엄마도 음식 잘하는 편 아닌가? 잘하기는 요리는 우리 아줌마가 잘하지.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네 엄마 음식은 영 꽝이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두 분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했고 저희는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견례 후 준비해서 빨리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나기만 하면 식장은 어디가 좋을지,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할지 그런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유럽은 어때? 오, 거기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관광지 말고 휴양지는 어때? 완전히 쉬다 오는 거지. 시간만 많으면 유럽 쫙 돌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실컷 놀다 오는 건데. 말만 들어도 좋다. 여행이야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유럽 가도 될 것 같아. 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 그럼 우리 유럽으로 가자. 남자친구가 바쁘니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고 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 시간 내서 저를 보러 와준 남친이었기에 그런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친구한테 동창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온다는 말에 저도 남친과 함께 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너 남자친구 있지? 그럼 같이 나와. 그래도 돼? 우리 이번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같이 나오기로 했거든. 그래, 알았어. 그날 보자. 그리고 모임 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서로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준이라는 친구도 나왔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아는 친구 중 한 명이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닌데 준이는 저를 보며 되게 반갑게 인사하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한테는 제 남친을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평이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시샘이 많아서 고등학교 시절 저를 질투하고 샘낼 때가 많아서 거리를 뒀었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머, 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그럼.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나 인사 좀 시켜줘.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아까 직업이 의사라고 들었는데 너무 멋져요. 멋지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안 좋은 버릇이 나왔습니다. 자리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계속해서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라도 하고 있으면 굳이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제가 가진 물건을 탐내거나 셈을 내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친구는 여전했습니다. 제 남자친구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은영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준이야, 너 왜 그래 또? 내가 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좋아요? 네? 이유 없어요. 은영이니까 다 좋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뻐서 좋거나 아니면 직업이 좋거나 성격이 좋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의사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죠. 은영이는 저한테 과분해요. 공부도 저보다 더 잘했는데 맘만 먹으면 은영이도 의사 됐을 텐데요. 남자친구는 친구 말에 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상한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에이, 아닐 텐데. 지금 한참 좋아서 콩깍지 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만나봐요. 은영이한테 실망할지도 몰라요. 준이야, 이제 좀 그만할래? 더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네 자리로 가. 여기 좁잖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같이 눈치를 주니 그제야 자리로 돌아가서는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준이가 제 옆으로 오더니 이번에는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그냥 다 들리게 말하라고 했는데 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진수 씨 만난 지 얼마나 됐어? 1년 좀 넘었는데 그건 왜? 아, 그래? 얼마 안 됐네. 난 한 5년 넘게 만난 줄 알았지. 그럼 너 지금 헤어져도 크게 상처받고 그러진 않겠다. 그치?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이날 술도 한잔하는 분위기여서 이 친구가 취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혹시 취했어? 아니, 나 멀쩡해. 그런데 나 네 남자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의사인 것도 좋고 젠틀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네 남친이 나 쳐다보는 거 봤어? 날 좀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던데. 너 눈치 못 챈 거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친구를 빤히 쳐다보며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그리고 내가 너 친구라서 미리 말해주는 건데 진짜 나한테 남자친구 뺏기기 싫으면 꽉 붙잡아라. 너 그러다 뺏기는 수가 있어. 너 그 버릇 아직 못 고쳤구나. 마음대로 생각해. 난 경고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날 친구들이 많이 모인 자리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일단 참았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라서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준이라는 자기 친구 말이야. 첫인상이 좀 별로였어. 정말? 아까 내가 음식 먹고 있었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눈 마주칠 때마다 그냥 눈인사 해줬는데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친구라며 막말로 자기 친구가 날 뺏는다고 해서 내가 넘어가겠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에 무시하라고. 알았지?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전처럼 계속 자주 만났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곧 상견례도 하니까 친구의 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 준이한테 전화나 문자가 오면 헛소리를 해대길래 답도 안 하고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나야? 너 친구 전화를 왜 그렇게 받아? 상냥하게 받을 수 없어? 나 지금 근무 중인데. 무슨 일이야? 아, 맞다. 내가 회사를 안 다녀서 잘 몰랐어. 저기 있잖아. 너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어? 별일은 없고? 잘 만나고 있어. 그거 궁금해서 전화했어? 혹시 네 남친이 내 얘기는 안 하니? 네 얘기를 왜 해? 계속 쓸데없는 말할 거면 그만 끊자. 나 바빠. 치. 그래, 그럼 이래라.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그냥 차단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차단하길 잘했다며 그런 친구와는 연락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처럼 남자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글쎄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을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자는 줄 알고 문자 보냈는데. 은진이가 누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보낸 문자 봐봐. 은진이한테 보내려다 나한테 보낸 것 같은데? 순간 남친은 당황했는지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내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나랑 만난 지 곧 있으면 2년이야.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하고 헷갈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이야, 실수야.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사연에 은진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 그 내용이 자꾸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은진이라고 써서 보냈나 보다. 미안해, 은영아. 남자친구는 이날 저에게 계속 사과를 했고 제가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다가 실수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내는데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 보면서도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도 갖고 혹시 절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 여자친구인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저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주말에 오전 근무가 있어서 끝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는데 동장 중 한 명이 제 남자친구를 봤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그래, 네가 그날 모임에서 네 남친하고 인사도 했는데 얼굴 정확해. 그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아닐까?
넌 그냥 아는 사람하고 다정하게 손 만지고 그래? 그게 지인이냐?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이 있다는 카페가 어디냐고 묻고는 외투만 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카페는 남친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였는데 간도 크지 어떻게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여보세요? 너 어디까지 왔어? 지금 가려고 하는지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 정말? 나 거의 다 왔어. 차 대놓고 가고 있어. 그렇게 카페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자친구는 놀라서 옆에 있던 여자의 손을 놨는데 저기 은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남친 옆에 있던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문자에서 본 그 이름을요. 그런데 아주 정확히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은진이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니, 은영아, 저기 내 말 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름이라며? 아니, 내가 얘기할 테니까 시간 좀 줘봐. 무슨 시간? 우리 곧 있으면 상견례야. 그런데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 환자 보느라 바쁘다면서 시간은 많은가 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의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그동안의 믿음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별 통보 후 집으로 가는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고 잘못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문영아,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어? 그러면 네가 바람 피운 건 사실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걔가 나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못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좋게 얘기하고 그만 연락하라고 만난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손도 만지고 끌어안고 그랬니? 뭐? 카페 안에서 내 친구가 다 봤어. 그거 보고 나한테 전화해줘서 지금 내가 온 거라고. 은영아, 내가 오늘 이후로 걔랑 연락 끊을게. 아니다. 아까 은진이가 널 봤으니까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그만해.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안 돼. 이렇게는 못 가. 안 비켜? 내가 이렇게 빌게. 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이날 남자친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에게 계속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상견례까지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다시 만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본인 의지니까요.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건데 뭘 믿고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는데 엄마 아빠 모두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서해주고 결혼하면 은영이 너는 평생 진수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살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알아요. 그래서 저도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잘했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 상견례 앞두고 바람을 피워? 참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인사 왔을 땐 사람 참 좋아 보였는데. 이날 제 얘기를 들으신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서 남친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게 뭔지 아세요? 남친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할 말이 없다며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바꾸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 죄송하다 사과는 했으나 아쉬울 게 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듣기 거북하네요. 뭐라고요? 제 아들 직업이 의사인데 여자들이 줄 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싫다고 해도 자꾸만 들러붙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제가 우리 진수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날도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만난 거였는데 그걸 오해해서는 성급하게 헤어지자고 하고
은영이도 너무 사람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얘기 좀 들어보고 결정해도 될 일을. 가벼운 건 제 딸이 아니라 그쪽 자식이죠. 사람이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둘이 뭐 했는지는 CCTV 보면 다 나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예 하지 마시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뭐요? 자식 교육이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잘 시킵니까?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진수 의사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말씀 얼른 취소하세요. 취소 못합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한 건지. 아빠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도 부모가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됐으니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나 참,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여보, 왜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딱이네.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사람 인성이 그 모양인데. 은영이 너 혹시라도 그 자식이 찾아오거나 전화해도 절대 받아주지 마. 잘못했다고 빌어도 절대로. 네, 그럴 일 없어요, 아빠. 살면서 아빠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씀대로 혹시나 연락이 와도 받아줄 마음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전 남친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받아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차단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전 남친의 동기였습니다. 예전에 전 남친과 사이좋게 만나고 있을 때 같이 근무하는 자기 동기들을 소개해준다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 중에는 전 남친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함께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이정민이라고 하는데. 아, 네. 무슨 일로? 아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수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수가 거의 매일 술 마시고 병원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진수가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날 전 남친 동기와 통화하면서 기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기라는 사람도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진수가 여자를 좀 좋아해서 그래요. 애는 착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좋아한 건 은영 씨였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났던 건 은영 씨뿐이었다고요. 참나.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 말에 남친 동기는 아주 술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만났다가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파혼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파혼이요? 네. 그때 결혼까지 할 뻔했던 여자랑 파혼하고 힘들어했는데 은영 씨 만나고 싹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수가 은영 씨를 그만큼 많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만난 건 아니라고요. 진짜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나오더군요. 저와 만나고 있는 중에도 여러 명의 여자와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고 다 얼마 안 가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동기도 어이없었습니다. 이런 머리로 대체 어떻게 의사가 된 건지 거기다 파혼까지 했었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었죠. 저기요. 앞으로 그 박진수 그 인간이 술 마시고 병원을 나오든 안 나오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 그날 바로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 후 저는 좀 힘들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만났는데 감정 정리가 어디 쉽게 되겠어요? 하지만 전 남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전 남친이 점점 미쳐갔습니다. 저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당분간은 남자라면 진절머리가 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러 다녔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6개월이 지났을 때 기막히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약속날 나갔는데 그 자리에 준이도 나왔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동창이라 예전에 모임에서도 얼굴 보기가 너무 싫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날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 애들끼리 서로 연락하다가 만나기로 한 걸 듣고는 자기도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 준이는 곧 결혼을 하게 됐다며 청첩장을 친구들에게 건넸습니다. 은영아, 자, 너도 받아. 내 결혼식에 올 거지? 네가 일부러 내 연락 안 받은 거 알지만 난 널 친구를 생각하니까 주는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청첩장을 받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꾸만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끝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으니 직접 봉투를 열어 꺼내서는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볼게. 지금 보라니까. 그렇게 친구가 자기 청첩장을 쫙 펼쳐서 제 눈앞에 보여줬는데 신랑 이름이 전 남친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똑같은 사람이겠지 생각했어요. 놀랐어? 뭐? 신랑 이름이 네 전 남친 이름이 써 있어서 놀랐냐고. 너 설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더니 그래 맞아. 네 전 남친. 그 의사 맞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둘이 뭐가 어떻게 돼? 너랑 헤어지고 날 만난 건데 무슨 문제가 될 거라도 있어? 내가 더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야. 내가 걔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대체 언제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했단 거야? 야, 꼭 오래 만나야 결혼하는 거니? 단 하루를 만나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남녀 사이란 원래 그런 거란다. 참, 기가 막힌다. 동창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친구를 보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 의사라는 직업에 환장을 했더라고요. 나 곧 사모님 소리 들을 텐데 너네 부럽지? 앞으로 어디 아프면 나한테 말해. 내가 우리 남친한테 봐달라고 할 테니까. 친구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도움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안 그래? 생각해보니 제가 전 남친과 잘 만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제가 의사를 만난다고 하니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제가 곧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이 친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긴 했습니다. 자기 딴엔 제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호시탐탐 제 남친을 노렸는데 정말 둘이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나고 있을 때 뺏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헤어지고 나서 만났다고 하니 제가 굳이 뭐라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좀 놀란 정도였습니다. 이날 저는 청첩장을 가방에 굳이 넣지도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며 식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라 저도 일어나서 나가는데 친구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야, 너 왜 자꾸 따라와? 가는 방향 이쪽 아니잖아.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내가 네 전남친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설마 축하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래? 너 솔직히 괜히 헤어졌다 생각했지? 아까워 죽겠지? 의사 사모님 될 수 있는데 그거 놓쳐서 배 아픈 거 아니야? 뭐라고? 야, 난 네가 나한테 청첩장 보여줬을 때 이 생각부터 들었는데 내가 버린 쓰레기 누가 줍나 했더니 너였구나. 뭐라고? 쓰레기?
야! 그래, 쓰레기. 넌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의사라는 것만 보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냐? 넌 내가 박진수 그 인간하고 왜 헤어졌다고 생각해? 내가 더 좋았으니까. 너랑 정리하고 나 만나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걔가 나랑 사귀는 동안 만나고 다닌 여자가 한둘인 줄 아냐? 나 만나기 전엔 결혼까지 하려던 여자도 있었어. 그건 너 만나기 전의 일인데 그게 뭐 무슨 문제야?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그럼 너 만나는 동안 네 남친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도 넌 아무 상관없다 이거냐? 친구는 제 말에 열받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자기가 날 두고 그럴 리 없어. 그래, 모르는 게 약이지. 너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런데 넌 친구가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하고 만나고 싶었니? 그게 중요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난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사랑해. 그것도 엄청 많이. 아, 사랑. 그래 뭐 궁금하진 않은데 꼭 결혼까지 하길 바란다. 이제 더 할 말 없지? 언제까지 나 따라올래? 야, 너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내가 의사랑 결혼 못할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이긴. 결혼식장에서 보길 바란다고. 친구는 제가 전 남친의 과거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여전히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엄청 좋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전 남친이 헤어지고 나서 친구와 만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헤어진 이후에 둘이 만난 거니 더 뭐라고 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기막혔던 건 저와 만나는 중에 둘이 눈이 맞았던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친구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줬어요. 제가 약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별 반응이 없으니. 야, 서은영! 너 거기 서봐! 또 뭔데? 내가 우리 진수 씨랑 정확히 언제부터 만난 줄 알아?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해?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만 갈래?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며 혼자 말했는데 날짜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이제 좀 내 말이 귀에 들어오냐? 너 그거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우리 자기한테 직접 확인해도 돼. 우리 집에서 진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가 알아?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진수 씨한테 개인 병원도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 너도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하지 그랬어. 그럼 안 헤어졌을지도? 친구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집도 그냥 평범했는데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이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곧 도착한다는데 나 얼굴 보고 갈래? 굳이 보고 싶진 않았는데 헤어지기도 전에 친구와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어요. 몇 분 뒤 전 남친은 저와 친구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제가 있는 줄 몰랐는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피했습니다. 야, 박진수! 너 왜 우리 자기 이름 함부로 불러? 끝까지 저를 안 보는 전 남친을 향해 저는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쓰고 있던 안경이 저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야! 너 지금 우리 자기한테 뭐 하는 거야? 어딜 때려! 박진수 너! 나 만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안 힘들었냐? 내가 모르는 여자부터 내 동창인 김준희까지 아주 바쁘게도 살았다. 나 몰래 그러고 사느라 재미있었니? 저는 그동안 감쪽같이 속은 걸 생각하니 너무 열이 받아서 뺨 때린 것도 모자라 정강이도 뻥 찼습니다. 저도 압니다. 폭력은 안 되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쓰레기는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말로 해! 네가 말로 들을 사람이야?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한테 무슨 말을 해? 뭐? 쓰레기? 그럼 네가 뭔데? 그리고 이번에 준이랑 결혼하면 부디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래. 뒤에서 몰래 여자나 만나고 다니지 말고. 이날 친구와 전 남친은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쪽팔린 줄도 모르는지 친구는 저에게 화를 냈고 자기 남친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전 남친은 오죽 못났으면 친구 손에 끌려가 버렸는데 공부 잘해서 의사 되면 뭐 하나요? 인성이 저렇게 바닥인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물론 동창들도 이 친구의 결혼식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자기 연락처를 차단하는 걸 알고는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난리였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우리 곧 결혼하는데 우리 자기 얼굴을 그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해? 어? 당장 사과해. 치료비도 내놔. 가족들 핸드폰으로 돌려가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지 문자마다 번호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죠. 사과하고 결혼식 날 와서 결혼하는 거 똑똑히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무시했고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결혼식장에 오라고 했다네요. 저는 그날이 친구와 전남친을 보는 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냈는데 몇 달 뒤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준이 말이야. 나 걔 얘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아는데 일단 들어봐. 결혼식 자체가 취소됐대. 뭐? 아니 왜? 남자가 잠수를 탔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신랑이 결혼식장에 안 나타났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남자가 잠수를 타면서 결혼식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거지. 초대받은 사람들은 전날 연락 받았다는데 결혼식 취소됐다고? 제가 더 놀랐던 건 결혼식을 못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전 남친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다는 거였죠. 준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 결혼식 올리기 얼마 전에 임신 사실 알고 남자친구한테 말했대나 봐.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래. 준이는 남친이 의사니까 바빠서 그런 거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날로 잠수를 타버린 거야. 참나. 그래서 부모님하고 남자친구 집까지 찾아가는데 그 집 부모도 장난 아니었대. 자기 아들이 싫다는 결혼 억지로 시킬 생각 없다고 그랬댄다. 애 가진 거 얘기하니까 자기 아들 자식이 확실하냐는 헛소리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준이 어머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 그래서 준이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끝까지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한 게 있어서인지 친구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듯 얘기했는데 결국 끝이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는 그 친구와 전 남친을 마주하기도 싫고 얘기를 듣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동창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며칠 뒤 친구가 저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지 했는데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은영아. 서은영.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나 보러 온 거니? 그럼 내가 왜 왔겠어. 너 만나려고 왔지. 전화해도 안 받고.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남았어?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은영아. 나 어떡해. 뭘 어떡해? 너 혹시 우리 자기랑 연락했어? 내가 넌 줄 알아?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 확인하라고 온 거야? 내가 네 남친하고 몰래 연락하고 지낼까 봐? 그게 아니라 너한테 다시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진수 씨한테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될까? 내 전화도 안 받아. 내가 결혼식 못한 건 너도 들어서 알지? 이미 동창들이 다 알고 있더라.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앞에서 둘이 결혼한다고 아주 큰 소리 쳐놓고. 우리 진수 씨가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잘 안 됐어. 다니던 병원도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이직했는지도 몰라. 집에 갔는데도 진수 씨는 얼굴도 안 보이고 어머니만 계속해서 그만오라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럼 애는 자기 아들 자식인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못 믿겠대. 애 태어나면 친자 확인해서 맞으면 양육비 주겠대. 뭐라고?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제 나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은영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친구? 야, 너는 친구라면서 친구 남친 뺏고 그랬니? 나 속여가면서 몰래 만나고?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이상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욕심이 났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괜히 질투나고 그랬고.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물건도 아니고 어쩜 이래.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한 거 알았으면서 아무 죄책감도 없었니? 그 자식이 먼저 너한테 만나자고 했어도 거절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은영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 곧 있으면 배도 불러올 텐데 진수 씨 필요해. 애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안 그래? 나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아?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나한테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은영아,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이거 안 나? 친구는 무릎까지 꿇고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전 남친 좀 찾아달라고 말이죠. 저는 끝까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나서 둘이 만난 거라면 기분은 나빴겠지만 제가 뭘 어쩌겠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르죠. 저 모르게 둘이 만나서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데 열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도 툭 하면 제가 가진 물건들 탐내고 똑같이 따라서 사고 다른 친구들한테 제 험담을 하던 친구라 거리를 두었는데 나이를 먹고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네요. 이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저를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전 남친 집으로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동창들로부터 준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 남친의 소식이었죠. 전 남친은 계속 피하고 사는 게 어려웠는지 결국 준이와 같이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이가 태어나서 친자가 맞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더라도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전 남친은 여전히 준이 몰래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려면 몰래 하던가 준이한테 매번 걸렸다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반대했는데도 의사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랑 따위 없어도 된다고 했다는데 과연 저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제 앞에서 그 친구에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는 들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남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요. 남자친구 없이도 하고 싶은 일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